대통령이나 그 고위인사를 경호하라고 만드는 부처인데 이런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게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하나는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지해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이 혐의로 경찰이 다시 윤 전 대통령 구속시킬 수 있어?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2번째로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단순한 경찰에서의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요. 정식 피의자로 입건해서 2번째 소환 통보했다라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현재 경찰이 밝히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2가지의 혐의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이 이 부분을 거부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법 위반, 이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지해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이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수뇌부와 또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통화 기록까지 확보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2차 소환 통보까지 했지만 12일에도 불출석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체포영장 신청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쟁점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아마 내일 있을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한 달 이내의 시간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경찰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이 사건마저도 특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2번째 소환 통보가 내려진 12일에도 불출석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과연 강제수사까지 동원할까요? 일반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서 2회 이상 이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전에 특수공집방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집행을 방해했다는 건데 올해 1월에 이제 그 뉴스로 생중계돼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가지고 관저로 찾아갔을 때 차벽이나 경호처 사람들이 벽을 세워서 막는 저지하는 그 행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고 그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이제 직권남용이 있지만 특별법으로서 이제 경호처 관련 법에서도 직권남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의 어떤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체포영장 청구될 수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 논리가 특수공집방도 공무집행 방해랑 마찬가지로 정당한 직무집행일 때만 방해해야지 유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냐, 즉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과연 정당한 직무집행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될 수 있거든요. 서부지법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공수처법상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의 관할도 중앙지법이라고 해서 재판에 대한 관할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영장에 대한 관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에 지금 중앙지법 관할만 있는데 너네 지금 서부지법 체포영장 가지고 나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수처 측에서는 아니다. 수사의 관할은 공수처가 검찰청처럼 지역별로 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에 일단 제한은 없다. 재판을 할 때는 중앙지법에서 할 수 있겠지만 수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어느 법원에서 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요. 이미 김성훈 차장 등이 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실질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영장이 매번 기각됐던 이유가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즉 과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되는 것이
것인가 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으로서는 자신이 경호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또 지키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로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정에서 다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가 봤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케이스에서도 결국 경찰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보다는 비화폰 서버 관련한 삭제를 지시한 부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을 해가지고 소환 통보가 된 거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이 혐의로 경찰이 다시 윤 전 대통령 구속시킬 수 있어?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하면 네. 무리하게 출석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검사 때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피의자를 신병을 확보하고 싶어 할 때, 구속을 시키려고 할 때 주로 썼던 방법이 결국에는 구속의 사유로서 증거인멸은 서로 이제 공범끼리 말을 맞추거나 어떤 물적 증거를 인멸한 게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주장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죄명이 하나가 추가돼 버리면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주된 혐의 사실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내지는 증거인멸 혐의가 아예 죄명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경호처법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은 증거인멸 혐의랑 똑같거든요. 자신의 어떤 형사사건의 증거가 된 비화폰의 서버를 로그 기록을 이제 삭제해라 지시가 혐의 사실로 아예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 불응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리수를 넣을 필요 없이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말고요. 대통령 경호처법상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지금 인지된 부분은 12월 7일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군 장성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요. 이 지시를 받고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실무진들한테 삭제를 지시한 거예요. 근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법을 적용한 이유는요. 형법상 증거인멸자는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인지된 이 죄에 관련해서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법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미수를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경호처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찰에서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화폰 관련한 서버를 다 압수를 했고 포렌직에 성공했잖아요. 포렌직을 해보니까 12월 7일이 아니라 그 하루 전이죠. 12월 6일에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간의 통화 기록, 또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간의 비화폰 내역도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누가 삭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현재 피의자 성명불상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삭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의한 지시라라고 밝혀지면 이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는 12일에 2차 소환이 통보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지 않고 출석한다라고 하면 경찰은 12월 7일에 입건된 이 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12월 6일에 성명불상으로 입건된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 또 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통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시에 삭제한 것이 아니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통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 두 통화 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당사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경호처 직원이 윤 전 대통령 지시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 성명불상이지만 이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경찰은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밝혀진다고 하면 저 또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12일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뭐 이번에 그 대대적인 뭐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그 고위 인사를 경호하라고 만든 부처인데 이런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게 경호처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